안녕하세요, 여러분. E9 근로자로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바꾸고 싶어 하는 비자 중에 하나가 E7-4가 되겠죠. E7-4로 가면 F2로도 갈 수 있고 F5로도 갈 수 있겠죠. 자, 우선 E7-4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또 작년에 5년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2020년 또 개정이 되네요. 또 수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자, 수정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모두 충족하여야 되는데 2019년 현재 쿼터 한도가 400명이었어요. 2020년부터 일반이 500, 별도가 500에서 총 1000명에게 E7-4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점수 항목에 필요한 자기 요건을 잘 갖추어서 내년에 많은 E7-4 비자를 바꾼 친구들이 나오기를 선생님이 바랍니다. 자, 업체별 최대 제조 건설업은 5명까지 바꿀 수 있고요. 농축업은 3명까지 한 회사에서. 자, 그리고 E9이나 E10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자, 넘어가 볼까요? 2017년 8월 1일 이전에 바꾼 친구들은 비자를 바꾸어서 체류 중인 수용령 기능인들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토픽 2급이나 상급을 받았던 친구들 기한이 넘어가도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토픽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자, E7 특정활동 비자. E7의 직종이 85개나 되네요. E7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E9 근로자들이 바꿀 수 있는 게 E10이나 E7-4가 되겠네요. 똑같은 E7이지만 뒤에 다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직종이 있는지 보니까 뿌리산업체도 해당이 되고요. 농림축산업도 해당이 되고요. 일반 제조업체나 건설업체의 숙련기능공이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요. 뿌리산업체는 S740, S610, 숙련기능공은 S700이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가 없으면 내가 제조업체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점수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한국에 10년 이상 있었어. 안 돼요. 10년 이내에 있으면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E9, E10, H2 자격으로 온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되고 형사범 죄를 저질렀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출입국 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들은 신청 가능하다. 자, 형사범. 여러분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의료보험비라든지 또는 휴대폰 요금도 되겠나? 무엇이든지 체납을 해가지고 출입국에 걸려 있지 않아야 되겠죠.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일단 완납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밀린 세금이 있으면 다 납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서 E7-4로 바꿀 수 있는데요. 2019년까지는 총 점수가 180이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200점 중에서 20점이 더 늘었으니까 여러분들 비자 바꾸기가 더 쉬워졌네요. 20점이 더 플러스 되었죠. 자, 첫 번째로서 나는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은 산업 기여 가치가 1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세무서에서 소득 금액,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뗐을 때 2,6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회사 사장님은 너한테 300만 원씩 매달 줬어. 근데 이 사장님이 300만 원을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2,600만 원 이상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1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총 200점 중에서 52점 이상이면 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요건이 된다는 거고, 나는 이거 10점 이상은 안 되지만 여기에 미래기여가치 합계점수가 35점 이상이 됐어요. 그랬는데 35점 이상은 됐지만 총 득점이 더 높네요. 72점 이상인 자도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600만 원 이상이 되고 52점이 되면 서류를 갖출 수 있고, 나는 2,600만 원은 안 되지만 미래 기여 가치에서 35점이 되고 총 72점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미래 기여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미래 기여 가치는 여러분들의 숙련도와 학력과 연령과 한국어 능력을 보내요. 여기가 20, 60, 7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35점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총 200점 중에서 72점이 넘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E9 근로자들이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산업기사, 기능사, 기량, 요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기량 검정 통과는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은 4년째 이상 대학을 나오거나 전문 학사 이상을 나온 친구들이 뭐 산업기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또는 학력에서 고졸이다, 전문 학사를 나왔다, 학사. 자, 2020년부터 바뀌는 게 이겁니다. 2019년까지는 학사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20점을 줬어요. 2020년부터는 10점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령을 봤을 때 24세까지는 20점이고 27세까지는 15점. 이 7은요, 나이가 작을수록 점수가 높고 F2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네요. 요거 참고로 해보세요. 자, 여러분, 나는 이미 E7-4를 바꾼 사람들은 F2를 생각할 수 있겠죠. F2로 갈 때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네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네요. 자, 한국어 능력. 여러분,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한국어 토픽이 나는 너무 어렵다 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가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5단계까지 해도 20점이에요. 자, 여기 전체 40, 60, 70점 중에서 35점을 받아서 전체 득점이 72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비자를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비자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건을 넣어서 또 심사를 해야 되겠죠. 72점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75점이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고, 자, 요거 산업 기여 가치로서 2019년에 쿼터 400명 마지막 100명을 뽑을 때 이때 커트라인 점수가 52점이 아니고 57점이었습니다.
자,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으니까 여러분들 한국어 능력도 시간 날 때마다 갖추고요. 연령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고 뭐 한국에서 사이버 대학을 정규 과정을 나오면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전문 학사도 갖춰놓기 바랍니다. 자, 기본 항목에서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최대 2019년까지는 80점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10점이 높아졌네요. 자, 최대 3,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 20점,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15점, 2,600만 원 이상 받으면 10점. 단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 내 니한테 2,600만 원 줬잖아. 3천만 원 줬잖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꼭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2,6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2년치를 계산합니다. 가장 최근 소득의 2년치를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 선생님 A라는 사람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똑같아요. 회사가 두 개예요. 한 명이 미리 E7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받을 수 있나요? 한국 사람이 한 명에서 20명 이내일 때 한 명 받죠. 20명 이상에서 50명까지 되었을 때 2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명 이내면 1명, 여기에서도 또 1명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 똑같다고 해서 이 회사에서 금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무처를 변경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되고 이 회사에서 회계 노무를 같이 하는지 다르게 하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가 다 되어서 옮기는지를 그 서류상으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 E7 바꾸고 나서 한국인의 근무자 수가 50명이 넘지 않으면 2명이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라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고 고용 변동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고 기타 회계 노무를 같이 하는지 계약 만료가 다 되어서 옮기는 건지 이런 사항을 알아보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나라 말로 1345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0점, 기본 항목의 90점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를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본 항목 중에서 연간 소득이 2,600만 원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10점이라고 했죠. 자, 나는 3천만 원을 받아요 하면 15점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는 3천만 원 이상이에요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점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15점. 내가 몇 점을 받는지. 자, 숙련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숙련도는 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산업기사가 있거나 기능사가 있거나 기량 검증을 통과했을 때 10점.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자동차 부속을 만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수료를 했거나 여기에 통한 기량 검증에 합격하였습니다라는 그런 통지 또는 합격증이 있을 때 10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기량 검증도 아무 데서나 그냥 이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했죠. 근무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 자격. 여러분들 한국에서 인정하는 국가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술 기능 분야의 자격에 한했을 때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기량 검증도 마찬가지죠.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 검증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숙련도는 거의 전문 학사 또는 학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E9 근로자로 온 친구들은 여기를 받는 사람들이 숙련도에서는 별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학력에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학사를 가진 사람은 손해네요. 2020년부터 10점으로 바뀌네요. 전문학사는 10점, 학사 10점으로 내려가고 고졸은 5점이 됩니다. 자, 취득지역은 국내에 불문하되 정교과정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이버도 정교과정으로 된 사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2년제를 나오면 전문학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고졸만 나와서 점수가 부족해요 하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사이버 대학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2,600만 원이 넘고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점을 받을 수 있죠. 숙련도 기사 자격증 없습니다. 학력이 고졸입니다. 5점입니다. 연령이 이 사람이 내년이 되면 35세가 되니까 이 사람 점수는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에서 이 7 근로자는 39세까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2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국에 10년 살면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토픽 시험을 쳐서 5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픽 5급을 받으니까 최대 점수 20점을 받았네요. 그러면 전부 다 계산을 하면 몇 점입니까? 37점이 되네요. 90점 중에서 37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 항목이고요. 그러면 최대, 자, 가점을 또 알아보겠는데 선생님이 이미 설명 다 했죠. 연령 최대는 20점이고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거를 넣어보기 바랍니다. 자, 한국어 최대 점수가 20점인데 이 사람은 20점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있는지, 자,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받거나 토픽 5급까지 받으며 비자를 바꿀 때 아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이 사람의 평가 방법을 보니까 기본 항목에서 37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항목에서 최대 2019년까지는 100점이었는데 10점이 또 더 플러스 됐네요. 최대 110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요 근속 기간 잘 알아두세요. 자, 다른 친구들이 나는 제조업에 4년 있었어요. 나는 다른 제조업에 2년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 합치면 7년이네요. 안 됩니다. 동일 업체입니다. A라는 회사에 5년 있어야 되고 A라는 똑같은 회사에 2년 있었을 때 요게 인정이 되어서 6년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동일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유 자산을 봤을 때도 3천만 원 이상을 2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집을 5천만 원 이상을 전세 계약이나 뭐 작은 집을 살 수 있으면 사서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을 토지나 땅이나 집이나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10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을 가졌는데 지금 금방 사서 비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1년 이상 보유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면 되겠죠. 2019년 11월 달에 내가 5천만 원 집을 샀어. 땅을 샀어요. 그러면 2020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다른 서류 준비해서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자, 1년 이상 보유. 저금은 2년 이상 보유. 3천만 원 이상 해도 5점이고 5천만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10점이니까 이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 이 7 바꾸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요거 부동산이나 주택, 건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기본 항목은 A라는 친구는 37점을 받았고 보유 자산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근무 경력이 5점을 받았습니다. 4년 이상 해서. 국내 연수 경험 없고 가점에서 보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면 자, 일반 제조 건설 분야에서 4년 이상 있었을 때 5점. 그런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동일 업체가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A라는 회사에 계속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4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A라는 회사에 6년 이상 있어야 10점이 되는 거지. A라는 회사 4년, B라는 회사 2년, 합쳐서 6년 안 됩니다. 알겠죠? 동일한 회사에 있었을 때 10점, 동일한 회사에 4년 이상 있었을 때 5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수 경험을 볼 때 D2나 D4로 온 사람들이, 요거는 D4일 때죠. 연수 경험 D4로 왔을 때 1년 이상 있었을 때 5점. 자, 연수 경험.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이거를 인정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이버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앞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거. 자, 아까 10점 있었죠. 그 다음에 취득하려고 교육 경험이 있으면 8점, 여기에서 18점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사이버는 이거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정규과정, 사이버 정규과정은 학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교육 경험에 8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좀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전체 기본 항목 계속 계산을 해봐도 37점밖에 안 됩니다. 90점에서. 그 여러분들 나는 E7-4 가고 싶어요. 지금부터 서류 준비하세요. 나의 조건이 부족한 월급이 작으면 좀 늦게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자, 보유자산. 나는 적금을 2년 이상 3천만 원 하기가 힘들면 땅이나 건물을 사세요. 그러면 아까 10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B라는 항목에 5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10점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3천만 원만 있다고 하니까 5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회사 근무 경력이 15점 중에서 4년 이상이니까 5점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회사 근무 경력 요거 총 항목 간의 중복 산정은 불가한데 이게 6년 이상일 때 10점. 자, 농축산업일 때 15점이니까 최대 15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개 합쳐서 15점이 아니고 뿌리산업이나 농축산업일 때 6년 이상은 15점, 제조업일 때는 10점이죠. 근데 이 친구는 5점인데 이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 4년 이상일 때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 5점도 조금 불안하지만 일단 5점을 적어 보겠습니다. 국내 연수 경험 없습니다. 자, 가점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가점에 여러분들에게 점수 주기 위해서 40점이나 줬습니다. 자, 이 친구 국내 유학 경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전문학사를 했다면 여기에서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사이버도 안 했습니다. 이게 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 관련 부처 10점 더 받기 힘듭니다. 자, 이 친구들은 훨씬 좋겠죠. 김해진영이나 주촌이나 상동이나 또 어디죠? 김해진영, 김해상동, 주촉, 읍면 지역의 근무 경력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5점을 받네요. 이 친구는 4년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것도 지금도 주촌에 있는데 이것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10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도 점수를 못 받아요 하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회봉사를 해서 3점을 더 플러스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여기 가점에 10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읍면 지역에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 때 10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5점. 자, 회사도 한 회사, 두 회사 다닌 경우 합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회사에만 있었을 때를 얘기를 하니까 한 회사에서 4년 이상 아까 있어서 5점을 받았고 4년 이상 읍면 지역이라면 15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납세 실적이 300만 원 이상은 이거 진짜 월급 많아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가점에서 1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여기에서 110점 중에 20점 받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국내 자 E7으로 갈 때는 그래서 국내 교육이나 학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는 좀 나이가 어려요 하는 사람은 사이버 대학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 열심히 다녀서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아보기 바랍니다. 여기 가점 40점이나 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점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 이렇게 점수 받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여기 37점이에요. 110점 중에서 20점 받았으니까 총 57점이 되네요. 그 2019년 커트라인에 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내년을 생각을 하면 1분기 때 125명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1차 커터 그런 4분기니까 500명이 되겠죠. 자, 125명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2019년도에 57점이었는데 2019년 1분기 쿼터에 보면 이제 알겠죠. 57점이 나올지 60점이 나올지 58점이 나올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7-4로 가리면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최대 감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범법 행위를 하지 마세요. 뭐 감점될 점수 저렇게 받기도 힘든데 감점까지 받으면 힘들다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허용인은 제조업은 최대 5명. 자, 뿌리산업까지 5명. 그 다음에 농축산업은 3명. 100명일 때 상시 근로자가 100명일 때 3명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10명에서 49명. 자, 그런데 제조업이 회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 있고 2개 있어요. 저 한 회사에서 1명에서 20명 이상만 되어도 1명 받을 수 있고 여기에도 1명 받을 수 있는데 그 고용 변동 허가를 받아야 되고 회사 사장님한테 일단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비자를 바꿀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총 쿼터가 1000명입니다. 일반 500명, 별도 500명. 그래서 125명씩 선생님이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1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표 잘 확인을 해서 나는 한 55점 이상 57점 나오겠다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과 기타 등등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E7-4 비자를 많이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한국에 있는 삶에서 행복한 삶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내년에 비자 바꾸고 선생님한테 또 연락해 주면 선생님이 아주 따뜻한 축하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바이바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